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2023년 제약바이오헬스 통계포럼에서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운택 대표가 FDA 허가 국산 신약 7호로 리보세라닙이 가장 근접한다, 이런 어떤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FDA 허가가 기존의 국산 신약이 6개였는데요. 7번째 7호는 리보세라닙이 가장 근접해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자, 제약산업전략연구원의 정운택 이 부분이 이제 뭐 교수도 하시고요. 예, 그 내력을 보게 되면 서강대에서 이제 유기합성 석사를 나오시고, 고려대에서 이제 과학기술 관리학 정책 쪽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따서, 국내에서는 이제 종건당에서 개발부에 있었고, CJ 법무팀에서 이제 제약 분야 특허 과장으로 10년 근무를 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 지원단장으로 뭐 10년 정도 하면서 제약산업 육성법도 뭐 제정을 하면서 현재 뭐 중앙대 쪽에서 뭐 제약산업 쪽에서 교수도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뭐 발표 관련되는 부분 행사는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라고 2023 어제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코엑스에서 이제 개최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발표되었던 내용인데요.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6개 의약품의 FDA로부터 지금 허가를 받은 상태인데, 7호로 이제 리보세라닙이 가장 이제 유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서 보였던 사이트에서 이 코리아 라이프 사이언스 위크가 개최되는데, 부대 행사로 이 한국 신약개발연구조합이 이제 마련한 컨퍼런스 오전 행사에서 2023년도 제1회 제약바이오 헬스 통계포럼이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운택 대표가 국내 이제 시장 동향이라든지 전망 관련해서 강연이 진행되었는데요. 작년도에 블록버스터는 이제 연매출 1조가 넘는 거죠. 거기가 165개가 되었는데, 리보세라닙도 나중에 이제 뭐 블록버스터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조 매출인데, 이 중에서 항암제가 한 38개, 거의 이제 뭐 165개 중에서 한 38개니까 한 30%안 되는 정도니까 상당한 어떤 수치죠. FDA 여가는 이제 연으로 보면 한 4, 50개 정도가 합니다. 과거 대비해서 좀 줄었다가 이제 다시 또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죠. 허가 관련된 부분. 올해 뭐 대표적으로 보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뭐 일라일리 뭐 미운자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이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계는 일단 고금리 쪽으로 이제 투자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M&A라든지 라이센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또 이제 하고 있어요. 요런 이제 언급들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 속에서 국내에서도 이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부분이 최근에 이제 종건당에서 좀 의미 있는 어떤 흐름의 기술 수출이 좀 있었고요. 예, FDA는 국산 신약이 6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FDA에서 허가받은 신약이 이제 과거에 2003년도에 이제 팩티브가 최초로 되어서 이때 사실 상당히 좀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연매출 자체가 한 5천억 정도가 되어야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팩티브가 이제 이러한 어떤 기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해서 사실은 이제 팩티브 관련된 마케팅을 좀 그렇게 처음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렇게 안 되어서 이게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기대만큼. 그 뒤에 보면 이제 동아 SD의 이제 스펙스트로 2014년 SK케미칼 쪽에서 뭐 앱스틸라, 스노시, 엑스코프리 관련해서 이제 코로나 전까지 있었고, 한미약품의 이제 롤론티스가 이제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이제 포지오티닙 관련되는 부분이 작년 11월 달에 이제 FDA에서 CR 레터를 받았죠. 보안 요청을 받아서 7번째 대상이 여기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7번째 어떤 FDA. 근데 항암제 라인으로는 아직 이제 포지오티닙이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만약에 되면 이제 7번째 항암 라인에서 첫 번째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제 국산 신약이 6개가 이렇고 국산 신약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 산업을 보시게 되면 사실 1980년도에 물질 특허가 도입됐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이제 60년대 뭐 이때부터 물질 특허가 도입되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80년대에 도입되고요. 식약처가 사실은 이제 98년도에 이제 발족을 합니다. 예, 규제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이제 정비가 되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FDA 뭔가 도전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아예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의약 분업이 되고 국내 신약 같은 경우에는 한 4-5개 정도가 지금 허가를 받았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100억이 넘는 품목이 4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허가는 받았는데 상업화 관련되는 성공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 보령제약의 이 카나브라든지 최근에 이제 CJ 헬스케어 쪽에 이제 K캡정인가요? 여기가 이제 한 1000억대 이상을 좀 노리는 카나버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한양액의 렐락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롤론티스라든지 대웅제약의 팩스쿨루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조금 기대를 하는 어떤 흐름들 종목들이거든요. 품목들. 그래서 2003년도에 이제 이 팩티브가 FDA에 재신청하면서 말이 많았다가 결국은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그 매출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2012년도부터 본격적인 일괄 약가 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 본격적으로 막 뛰어들었죠. 2015년도 이제 한미약품이 대규모 이제 기술 수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바이오텍, 이 파이프라인 바이오텍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이제 관심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제 치료의 어떤 제품이 어떻게 될지 주목했는데 가장 근접하다라고 이제 평가받았던 게 HLB의 간암 치료제 리보세라님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 정윤택 대표 자체가 이 제약 분야의 어떤 특허라든지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약산업진흥단장으로 10년 역임했기 때문에 키오피니언 리더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 이제 그동안의 어떤 허가 과정이라든지 그걸 했을 때 지금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히 이제 치료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리보세라닙에 이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어떤 필요성을 좀 낮췄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캔서 문샷 관련되는 부분들 25년도간 이 암 사망률을 절반으로 낮추자고 하는 이제 백악관의 프로젝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비 관련되는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약가 인하라든지 또 특히나 간암 쪽에서는 치료 효율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FDA도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이 간암 치료제 관련되는 허가의 어떤 그 허들 자체가 다른 어떤 이제 질병보다는 훨씬 좀 높다. 그러니까 좀 낮추어서 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들이 임상간대나 허가 단계에서도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중국 쪽 관련되는 부분들도 미중 어떤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도 전향적으로 이제 허가라든지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년 5월달 이제 포트파일 쪽에 따라서 이제 5월입니다만 최근에 HLB 내부적으로 보면 요 시간을 앞에 이제 사자가 좀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리뷰 과정상으로 굉장히 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는 좀 더 확신을 가지면서 이 상업화 관련된 어떤 단계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여러 이제 또 이런 어떤 그 관련 업계에서도 주목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의 어떤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산업계도 2000년도 초반 대비해서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경쟁력 우위들도 인력 자체의 어떤 흐름들은 괜찮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된 활동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소수에 집중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분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제약시장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국내에서도 반도체에 이어서 미래 성장 산업인 바이오 헬스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지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어서 2027년도 글로벌 제약바이오 6대 강국에 진입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글로벌 신약이 나와야 됩니다. 글로벌 신약이 제대로 나와서 매출액이 1조가 넘어가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터져 나와야 본격적인 이제 그 바이오 강국 K바이오의 어떤 선봉에 설 수 있는데, 그동안에 국산 신약이 뭐 34개 뭐 5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는 게 몇 개 없었고, FDA에서 이제 허가받은 게 이제 6개입니다만, 항암 라인에서는 본격적으로 없기 때문에, 리보세라립의 허가 이후에 상업화 성공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국내 이제 관련 업계에서도 상당히 이제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